이번 주 진짜 너무 시간이 안 가지 않아요? 자기야, 오늘 화요일이야. 어제가 월요일이었어. 그렇네요. 아니 근데 진짜 주말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오지 않으면은 월요일, 화요일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다들 뭐 하셨어요 주말에? 제가 이번에 또 새로운 맛집을 진짜? 하나 어디요? 찾아봤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는 데더라고요. 어딘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수업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이따가 또 이야기 나누시죠. 네. 아 부장님은 그럼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는 육아 하시느라고 좀 피곤하시죠? 육아도 했고 또 수업 연구도 열심히 했죠. 부장님 그 카톡 사진 산에서 찍은 걸로 바뀌셨던데요? 그걸 또 보셨네요. 네. 그 등산을 갔다 왔는데 그냥 놀러만 간 건 아니고 이제 우리 반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활동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게 뭔데요? 줍킹, 플로킹이라고도 하는데 운동하면서 쓰레기 줍는 활동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제가 진짜로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오반 애들 친환경 생활 관련 수업 많이 요즘에 하시는 것 같던데, 근데 부장님 어쩌다가 생태 시민교육 프로젝트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평소 환경보호에 관심도 많았지만 요즘에 교육청 연수를 보니까 생태전환교육 관련해서 정말 연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연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을 우리 반 친구들이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랑 여기 유정쌤 세대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도 저희가 환경교육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근데 네. 왜 요즘 들어서 특히 생태시민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걸까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입학? 입학 때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졸업 때는 확실히 기억이 나네요. 네, 그 요즘에 환경교육 관련해서 관심이 정말 많아진 게 좀 위기를 느끼시지 않으세요? 너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 시간에 이제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선생님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거 잘 모르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뭔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보호에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아이들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친환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이야기되어야 할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시기에 교육이 참 중요하죠. 그럼 선생님들은 생태시민교육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지구사랑 실천 주간을 운영했었는데요. 일단 기후위기의 뜻과 원인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이게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도 하고 또 학생들과 같이 공유도 했는데요. 저희 반 아이들도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는 날 만들기 또는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일회용 숟가락 받지 않기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떠올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내용을 실천한 다음에 가족들에게 우리 같이 깨끗한 지구를 함께 지켜나가요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생태 전환 교육의 5가지 배우고 느끼고 행하고 나누고 말하고를 그대로 정확하게 실천하시는 것 같네요. 맞아요. 제가 또 연수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했었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들이 진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성취감을 더 많이 느꼈겠네요. 네, 저는 그 프로젝트 수업의 핵심이 또 성취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환경 관련해서 수업을 했었을 때 그 수업자인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학생들이 이 자연을 파괴하는 건 사람이야. 사람이 문제야. 라는 이런 죄의식을 갖거나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환경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뭔가를 성취를 하고 기쁨을 느끼는 단계 때문에 저는 특히 환경 교육에서 프로젝트 수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부장님은 어떤 수업을 해보셨어요? 제가 프로젝트 수업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재작년에 이제 그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환경보호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모둠별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본거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때 저희 학급의 6 모둠이 이렇게 활동했던 내용을 하나씩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학생들의 발표 자료예요. 일단 첫 번째 모둠은 빗물을 모아서 우리 학교에 식물을 기르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이런 큰 도전을 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사진 보시면 학생들이 태풍 지나갈 때 이렇게 물통에 물을 담아서 보관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물을 주면서 식물을 길렀는데요. 매번 이렇게 뭐 물을 줄 수는 없었지만 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좋았던 점이 이렇게 물을 주면서 이 친구들이 수돗물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물론 저 계산이 틀렸을 수는 있겠지만 막 행정실에 가서 선생님들과 인터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환경 보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실천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모둠 활동을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똑같이 물을 아끼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조금 달랐어요. 새는 물을 막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감을 탄 이제 색이 있는 물을 그 모든 사람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화장실 변기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학교 와서 이 색깔이 옅어졌는지 그대로인지를 확인해서 옅어진 경우에는 아, 물이 새고 있구나. 이것을 찾아내는 프로젝트였어요. 과학과도 연결되는 굉장히 창의적이죠. 네.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누군가 화장실을 쓰면 안 되잖아요. 이제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도 만들어서 붙이고, 그리고 이제 물감을 부었을 때 시간도 이렇게 인증샷으로 남겼고요. 그 결과 이렇게 6학년 화장실에서 본관 2층에서 하나의 이 변기에서 물감의 색깔이 옅어진 걸 확인했고 바로 행정실 주무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이렇게 고칠 수 있었어요. 정말 멋진데요. 네, 창의적이었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프로젝트는 조금 굉장히 파격적인데 교실에서 지렁이를 기르는 프로젝트였어요. 이 이유는 우리는 교실에서 급식을 먹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도 잔반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것이 너무 아깝다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생겨서 교실에서 지렁이를 기르게 되었는데, 물론 처음에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계속 반대를 했어요. 지렁이도 생명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의 의지가 강해서 이제 결국 이 프로젝트를 도울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지렁이를 사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기르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지렁이가 좋아하는 호박 같은 것도 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길렀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진행하려고 하니까 과학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해서 이런 과학적인 지식도 습득하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또 지렁이를 또 이렇게 혐오하지 않고 되게 생명을 또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의외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 프로젝트는 결국에 이제 음식물을 지렁이가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실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잔반을 남기면 안 된다.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라는 새로운 캠페인으로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모둠인데요. 저거 봤어요. 네. 6학년 화장실에 붙여져 있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기린 목의 색깔이 다른데 이렇게 빨간색까지 내려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여기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기린만 붙여놨더니 어떤 분께서 이걸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린이 아니고 온도계를 붙이면서 옆에는 휴지를 아끼자라고 이렇게 이제 홍보물도 이제 붙였죠. 결국에 이제 학생들은 이걸 붙이기 전과 후에 휴지 사용량이 이제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이 프로젝트도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실제 저도 저기 가서 저거 봐서 휴지 쓸 때 이렇게 좀 조심하게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모둠인데요. 이것도 보셨었죠? 네, 봤어요. 이제 첫 번째 사진이 우리 학교 교무실이고 두 번째 사진이 4층 교과실인데 이제 컵 홀더를 설치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선생님들 몰래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몇 개가 나오는지를 몰래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 저는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네, 9월에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2월까지 5달 동안이라 이렇게 컵을 꾸준히 모아서 5박스나 만들었더라고요. 완전 부끄럽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컵을 운동장에 피라미드 형태로 크게 쌓아서 네. 일회용품 사용하지 맙시다라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계속 쓰러지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네. 우리 학교 구성원들 모두 일회용품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아이들은 또 이제 저거 기억해서 네. 절대로 자기들은 그렇죠. 일회용품 좀 적게 네. 사용할 마음이 많이 생겼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모둠은 이제 우리 우유 급식을 하잖아요. 근데 우유가 남으면 항상 이게 버려지는데 그게 또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6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3일 동안 각 반에서 남는 우유를 이렇게 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조사를 하고 이제 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무려 74개의 우유가 남았는데 이 우유를 다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51,800리터라는 물이 소비가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실험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네. 이 영상을 보고 이제 학생들은 진짜 우유 남기면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실천을 네. 하게 됐죠. 수학과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실천했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올해 저희 반이 하고 있는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마을에 나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네. 학생들이 이름을 지은 게 자랑스러운 마을 만들기거든요. 근데 그 자랑이 자연 사랑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줍킹을 같이 하자라는 이 홍보 전단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마을에 붙였는데 자세히 보시면 저기 관리사무소 도장이 찍혀져 있잖아요.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 게시를 하겠다고 관리사무소 도장을 받았고요. 근데 이게 기적적으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 커뮤니티에 저희 6학년 5반 친구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개 글이 올라갔는데 네. 조회수가 지금 1,000이 넘었더라고요. 네. 네. 진짜 멋지다. 댓글도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도 같이 참여하겠어요라는 이런 약속의 댓글들이 네. 많아서 학생들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진짜 보람되겠네요. 네. 정말 네. 멋진 프로젝트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옆반이라서 사실 지나다니다가 많이 봐서 다음 학교에 가면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늘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를 하는데 사실 교사 입장에서 과연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좀 맞아요. 재밌기는 한데 네. 그런 그냥 의심이 즐겁고 끝나는 건 네. 아니니까 항상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백워드 수업 설계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워드 수업 설계는 목표를 세우고 바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수업 설계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교사도 이게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학생들에게도 안내를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프로젝트 중간중간에도 이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았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과정 중심 평가 맞아요. 연수받았던 게 네. 기억이 나네요. 네, 그 과정 중심 평가 연수 받으면 백워드 수업 설계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평가 방식은 뭐 서열을 정하는 평가였다면 석차를 매기는, 근데 과정 중심 평가는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게 피드백을 주는 평가 방식이라서 프로젝트 수업에는 가장 잘 어울리는 평가 방식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생태 시민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행동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또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또 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자,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네.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저희 동학년 이야기가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서울초등교육 모두 모아 TV 모두 담아. 서울 초등교육 모두 담아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